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광숙의 마음은 깊은 고민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장모가 자신을 연희라 부르며 딸로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광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치매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일시적 착각일 뿐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장모는 광숙을 대할 때마다 이름 대신 연희야라고 불렀고 죽은 딸에게 하던 말을 광숙에게 그대로 쏟아냈다. 우리 연희,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광숙은 심장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장모의 고통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 외로움과 죄책감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다. 장모는 딸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한 채 광숙에게 그 빈자리를 투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광숙은 자신이 장모에게 딸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진짜 딸이 되어 그 상처를 덜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장모가 자신을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딸의 대체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진심이 아니라 망각이 그녀를 품은 것은 아닐까? 동석은 점점 광숙의 달라진 태도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장모를 지나치게 감싸고 스스로를 희생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못마땅했다. 광숙 씨, 장모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라는 질문에도 광숙은 미소만 지으며 그냥 그러고 싶어서요 라고만 답했다. 동석은 속이 탔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침묵 속에는 자신이 모르는 어떤 깊은 슬픔이 있는 듯했다. 그 무렵 세리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강수가 자신의 이복 오빠라는 사실을 범수로부터 들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가까이 지내며 호감을 품어왔던 강수가 가족이라는 사실은 마치 드라마 속 비극처럼 느껴졌다. 세리는 미애를 찾아갔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엄마, 왜 나한텐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다들 나만 빼고 알고 있었어요? 세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미애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세리야. 널 지키고 싶었어. 그러나 그 말은 세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남았다. 세리는 엄마에게서도 강수에게서도 등을 돌리고 말았다. 강수는 세리가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끼고 괴로움에 빠졌다. 그는 미애에게 찾아가 물었다. 세리도 알아버렸어요. 나랑 세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미애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한 사람을 지키려다 두 사람을 잃고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침묵이, 과거의 비밀이 결국 모든 것을 뒤틀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뼈아프게 다가왔다. 강수는 세리를 찾아가 말을 걸었다. 미안해요. 나도 내가 당신 오빠인걸 이젠 알게 됐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그전과 달라진 건 아니에요. 세리는 혼란스러웠다. 강수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가 느낀 감정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그러니까 더는 가까이 하지 말아요. 우리 안 돼요. 세리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고 강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한편 독고탁은 회사로 날아든 한 통의 문서에 얼어붙고 말았다. 내부 감사보고서였다. 자신이 과거 은폐한 출생 기록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런 문서가?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 문서는 이미 외부에 유출되어 언론사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오후 기자들은 독고탁을 따라붙었고 결국 그는 사내 간부 회의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내가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았는데 결국 다 잃게 생겼어. 광숙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복잡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미애에게 조용히 찾아갔다. 이젠 도 회장님도 끝인가요? 미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강수는 끝나면 안 돼요. 걘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키운 애예요. 광숙은 그 말에 무거운 감정을 느꼈다. 진실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지켜온 것은 결국 사랑이었을까? 죄책감이었을까? 그 무렵 장모는 광숙에게 또다시 착각을 일으켰다. 아침 식사 도중 연희야, 학교 안 가니? 라고 물으며 광숙의 손을 잡았다. 광숙은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웃었다. 엄마, 오늘은 학교 쉬는 날이에요. 장모는 미소를 지었고 잠시 후 덧붙였다. 너는 내 딸 중에 제일 착해. 내가 널 힘들게 했던 거 다 알아. 미안하다. 그 말에 광숙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처음으로 장모가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진심인지 딸 연희를 향한 그리움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세리는 가방 하나만 챙긴 채 집을 나섰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범수는 그녀의 방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그는 미애에게 전화했고 미애는 서둘러 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세리는 어디로 간 걸까? 그녀가 마지막으로 머문 장소는
강수의 회사 근처였다. 하지만 강수는 세리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광숙은 장모에게서 세리, 아까 아침에 나갔잖아. 친구 만난다던데라는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다.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숨소리만으로도 무언가 위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통화 이후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미애에게 도착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엄마 아니야. 그 말 한 줄이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미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강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세리는 정말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독고탁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자책에 빠져 있었다. 그가 숨긴 진실, 그가 조작한 과거, 그리고 그로 인해 갈라진 가족. 그는 마침내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내가 지은 죄는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죄 중 하나를 고백하려 합니다. 강수는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한 번도 아들로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광숙은 이 고백을 TV로 지켜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리는 어디에 있는가? 장모는 계속해서 자신을 연이라 부르고 동석은 자신에게 물어보지도 못할 만큼 멀어져 있었고 강수는 인생의 축을 다시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독고탁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과거의 그림자, 그 이름이 서류 맨 끝에 적혀 있었다. 장미애. 그 이름을 본 순간 광숙은 숨을 멈추고 말았다. 다음 회차, 드디어 드러나는 장미애와 독고탁의 과거, 그리고 세리의 실종에 얽힌 진짜 비밀. 그날 밤 한 통의 택배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세리의 휴대폰과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인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